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기술 기업 보고서들, 또 시장 코멘트들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화두인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이버, BI매트릭스, SOS랩, 오브젠, 이 네 곳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눈에 띄네요. 이 기업들이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 중인지, 또 핵심 전략이랑 성장 가능성은 뭔지,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종목은 주가가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점도 생각하면서 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네이버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올렸네요. 멀티플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봤고요. 인터넷 업종 내 최선호주다, 이렇게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 글로벌 전략 이런 것보다는 내수 확장에 더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최근에 그 하정우 센터장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임명된 거랑 맞물려서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부각된다고요. 이게 정확히 뭐죠? 네, 그 소버린 AI라는 게요. 뭐랄까 각 나라가 자기들 데이터 주권을 좀 지키면서 AI 기술을 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가진 거대 언어 모델 LLM 있잖아요. 그거랑 클라우드 역량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 이런 전망인 거죠. 네이버의 진짜 강점은 사실 그냥 데이터가 많다는 것보다도 검색부터 시작해서 뭐 블로그, 카페, 커머스까지 그야말로 국민 생활 데이터를 쫙 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AI 에이전트 기술하고 잘 엮으면 다른 데서는 정말 따라오기 힘든 초기인화 서비스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네이버페이나 커머스 생태계랑 잘 결합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뭐 아시다시피 규제라는 큰 산이 있어서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아,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는 그 힘이 핵심이군요. 네이버가 이렇게 플랫폼이랑 데이터로 승부한다면, BI 매트릭스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BI, 그러니까 기업 데이터 분석해서 의사결정 돕는 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이었는데, 요즘은 생성형 AI나 로우 코드, 그러니까 코딩 거의 안 하고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LLM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Gmetrix라고 있는데 이쪽 수주가 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 솔루션보다 단가가 한 두세 배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 개선에 좀 크게 기여할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1분기 실적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영업 적자긴 했어요. 근데 매출 자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넘게 크게 늘면서 이 AI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실히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포스코 같은 기존 대형 고객사들한테 더 좋은 솔루션을 파는 거, 이걸 업셀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거죠. 가격이 높은데도 수요가 있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이번엔 좀 하드웨어 쪽으로 가볼까요? 라이다 센서 전문 기업 SOS랩입니다. 라이다, 이게 빛으로 거리 재는 센서 기술이죠? 자율주행차나 로봇 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다고요? 네, 그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하나 취소되면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현대차 그룹의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비드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라이다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다른 글로벌 로봇 기업들하고도 지금 공급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소위 피지컬 AI,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상호작용하는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SOS 랩한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빼고는 대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들 있잖아요. 현대 아틀라스나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거요. 이런 애들은 여러 센서 정보를 합치는 이른바 센서 퓨전 방식을 쓰는데 여기에 라이다가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SL이라는 회사랑 같이 개발 중인 게 있는데 차량 램프에 라이다를 아예 넣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대상으로 품질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 쪽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고요. 와, 미래 기술의 진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곳이군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오브젠입니다. 여기는 AI랑 데이터를 써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요. 특히 금융권이나 유통, 통신 이쪽에 강점이 있다고요.
작년에 내놓은 CDXP 플러스라는 솔루션이 반응이 꽤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CDXP 플러스라는 게 고객 데이터 플랫폼인 CDP에다가 고객 경험 관리 CX 기능을 더한 통합 솔루션인데요. 이게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삼성금융네트워크스, KB증권, 또 IBK 기업은행 같은 아주 굵직한 계약들을 따냈어요. 덕분에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고요.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를 보면 올해 외형 성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솔루션에 LLM 기술을 계속 접목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AI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 출시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술 고도화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앞으로는 이제 중견이나 중소기업 시장 쪽으로 넓히거나 또 해외 진출을 통해서 추가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네 기업 모두 AI라는 큰 흐름 안에서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찾고 있네요. 네이버는 그 거대한 플랫폼이랑 데이터 힘으로, BI 매트릭스는 전문 솔루션을 AI로 전환하면서, SOS랩은 미래 산업의 핵심 하드웨어로, 또 오브제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AI 전문성으로요. 네, 맞아요. 다들 각기 다른 전략, 또 강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죠. 물론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좀 많이 반영된 측면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AI 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또 적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질 걸 생각하면 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이건 계속 지켜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행이겠죠. 얼마나 잘 해내느냐.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정보 탐색 여정에 조금이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다양한 AI 전략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접근 방식이 시장을 진짜 주도하게 될까요?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일까요? 아니면 BI 매트릭스나 오브젠 같은 특정 솔루션? 그것도 아니면 SOS랩 같은 핵심 하드웨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